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전문대학 지원과의 이은규 사무관입니다. 지난 3월 의견 수렴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사업 설명이 되는데요. 요번 사업 설명은 기본 계획 내에 주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 그 기본 계획을 공유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지역 소멸 및 학력 인구 감소 등 지자체와 전문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청년의 눈높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역 산업체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 분야 인력 양성과 인생 다모작을 위한 신중장년의 재취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고등직업 교육 거점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의 후진학 선도형 모델로 본 사업의 일부 과제가 추진되었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력 인구 감소 대응안과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올 2월 달에는 229개 시군구 및 전문대학 대상 유튜브 중계와 온오프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2월 말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 과제로 확정 진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4페이지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전문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지역 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 현재 지역 청년은 눈높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신중장년 및 조기 정년 퇴직자는 경력 재설계 미흡으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연구 취업 기회 제공으로 지역 인재의 정주와 재교육 및 경력 재설계 등으로 인생 다모작을 위한 신중장년의 잠 노마드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입니다.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명은 하이브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하이어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허브 디스트릭트라는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의 영문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단위입니다.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호남 제주권 등 5개 사업 권역 내에서 소재한 대학 및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권역 밖의 지자체라도 시군구 경계가 대학 소재지 지자체와 인접하고 해당 지역에 전문대학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 권역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최대 3개교가 참여가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2개 지자체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시는 아래 이제 표를 보시면은 예시가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사업 사업 규모 및 기간 예산입니다. 규모는 총 30개 컨소시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선정 시부터 25년 2월까지 3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은 컨소시엄당 연 10억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필수 과제입니다.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고등직업 교육 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그 표를 보시면 요 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필수 과제 안에 들어 있지만 이 부분은 예시로 드린 겁니다. 그 예시로서 첫 번째 예시는 이제 RIS 연계 부분이 있고요. 이 RIS 연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RIS 사업 자체가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희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거버넌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 사업 간의 시너지를 효과를 내기 위한 그 연계 예시를 드러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연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중등 직업교육에서 저희 고등 직업교육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그 선취업 후진학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예시를 드러놨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문대학 총장, 기초자치단체의 장, 교육장,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대표 등 이렇게 예시를 드러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장과 전문대학 총장은 필수로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시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시로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하실 때 협의하셔서 인원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필수 과제입니다.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 특화 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 그리고 역점 사안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특화 분야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편의 경우에는 그 지역 특화 분야 맞춤형 학사 조직 개편을 토대로 정원 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 과정을 거친 그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과제입니다. 지역사회 평생직업 고도화입니다. 특화 분야 연계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지역의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그 특화 분야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개발하실 텐데요. 그 부분과 연계한 직업 교육 심화 과정으로 지역 내 이제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을 지역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분야 직업 교육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내 구직 수요 등을 반영해서 지역 주민의 뭐 전직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교육, 그다음에 창업 교육 등 단기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그 혁신지원 사업 3류형에서 운영했던 직업교육 거점 센터와 이 부분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안내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서 자율과제입니다.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로 그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요양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거나 대학 내 그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대학 내 일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 사회 내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자율과제로 주어졌고요. 이 부분은 컨소시엄 구성하실 때 지자체와 협의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더 갖고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단에 사업 전담 조직 설치입니다.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산하에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 운영과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하이브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저희 그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내에 보면 대학 혁신위원회와의 어떤 그 기능이 조금
중복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 집행 시 대학 혁신위원회와 같이 이 부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단에 안내를 드려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참여 주체별 역할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화 분야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선정하고 학과 개편 등 인재 양성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화 분야 선정 및 그 앞서서 전문대학의 양성한 인재에 대한 어떤 지역 정주 방안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같은 경우,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체에 재직 중인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직자들에 대한 후학습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실습 교육을 연계한다든지 이 부분 같이 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입니다. 먼저 사업 신청입니다. 그 신청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은 그 저희 133개 전문대학 중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이제 그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총 10개 교를 제외한 123개의 교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226개 시군구와 제주시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서 총 229개 시군구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전문대학 총장이 사업 예비 신청서를 4월 8일까지 우선 제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 계획서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를 4월 8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저희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 자체가 어려우니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4월 8일까지 예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중에 사업 예산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이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10% 이상의 기초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2개 지자체가 참여할 경우에 있어서는 참여 지자체별 매칭 비율은 참여 지자체에서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 권역 및 선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5개 권역에 6개 컨소시엄 이내로 사업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권역 단위 선정 규모가 미달할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추가로 선정하되 수도권 선정 규모는 사업 취지에 맞춰 최대 6개로 한정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에 앞서 말씀드렸던 권역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에는 그 컨소시엄의 사업 권역은 주간 전문대학 소재 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 방법은 서면 발표 평가 후에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정비리 수혜 제한 내용입니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은 선정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간은 아래와 같고 다만 입시 및 학사 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정 기준 이전 2년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은 총 5개 영역에서 사업 추진 방향, 추진 체계, 추진 내용, 재정 투자 계획, 성과 관리 계획 등 5개 영역으로 이어졌고 항목은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추가로 3월 29일에 저희가 시행한 그 행안부 공문 이첩 시행한 행안부 공문 같은 경우에는 22년 인구 감소 대응 협업 예산 추가 사업 안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과 관련해서는 저희 하이브 사업 선정 시 명시적 가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우대에 대한 사항은 평가 편람 등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 관리 요 표를 보시면 저희 지방의 이제 수행 주체는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그리고 지역 산업체가 있고요. 중앙 단위에서 보시면 저희 교육부에서는 총괄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지방 간 추진 사업에 대한 연계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있어서 저희 사업이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안내됐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문도 모든 지자체에 나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컨소시엄 구성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지역 내 산업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추가로 지역 내 이제 산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들을 이 사업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걸로 역할이 부여돼 있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운영 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입니다. 저희 협약 체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직업교육 혁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협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서 사업 위탁기관과 하이브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그 기본 계획에 다 안내가 됐으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리입니다. 그 사업비 교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 내에서 국고 90%, 지방비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요. 국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탁 기관을 통해 주간대학에 교부하고, 지방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간대학에 교부하되 국고 교부 후 4주 이내에 회계관 전출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이제 사업이 최초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1차 년도에 한해서는 회계관 전출 기간을 저희 사업 1차 년도 사업 기간 전체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로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사업비 편성 및 집행입니다. 총 사업비는 주간대학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 사업비를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입니다. 사업비는 23년 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되 사업비 일부를 사업 위탁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2월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성과 관리입니다. 먼저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였고요. 연차 및 종합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차 및 종합평가는 성과 지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의 박스입니다. 필수 성과 및 공통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영역에서 핵심 성과 지표를 우측과 같이 이제 나타냈는데, 이 중에서 이 특화 분야 개편학과 충원률과 청년 정주 여건 향상률 같은 경우에는 종합 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특화 분야 개편학과 충원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평가에도 해당되지만 2차 년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연차 평가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표 같은 경우에 연차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그 기본 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월 8일까지 예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 계획서는 5월 2주차, 그리고 선정 평가 및 선정 결과 확정은 5월 4주에서 6월 3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는 6월 말까지 해서 모두 정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침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